보더컬리는 외롭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반납하고 신간 코너에서 흥미로워 보이는 책들을 훑어봤다. 매번 책 대여와 반납만 하고 정작 책을 읽지 않는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 새해를 맞아서 유튜브 대신 책 읽기를 목표로 정해볼까 또다시 생각해보던 참이었다. 스마트폰에서 오랜만에 개 산책 광고 알람이 울렸다. 보더컬리였다. 유튜브를 통해 대초원에서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봤었다. 그런 개가 이 좁은 대구에서 산다니 불쌍했다. 뭐 어쨌든 나는 산책이나 하며 돈이나 받으면 된다. 지원했더니 당선이 되어서 연락이 왔다. 곧 오라고 하셨지만 불가능했다. 지금 바로 출발해도 늦는다고 했다. 다행히 그래도 된단다. 즉흥적인 사람으로 평가된다. 책 선정을 그만두고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굴렸다. 보호자님은 개에게 끌려 나오는 모양새였다. 개는 나를 보고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고 가까워지자 내 몸을 마운팅 했다. 신나고 놀고 싶고 들뜬 마음은 알겠지만 무례한 일이었다. 개통령 강형욱 TV를 통해 이해한 행동이다. 줄을 건네받고 신천 강변을 향해 떠났다. 가는 길이 좀 멀었다. 개 키우기에 정말 안 좋은 환경에 사시는구먼. 게다가 큰 개라니. 처음에는 신나게 따라오는가 싶더니 이윽고 뒤를 쳐다보며 약간 낑낑거렸다. 너 팔려가는 거 아니고 산책 가는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없으니 나는 멈추어 쭈그려 앉아서 쓰다듬어 주며 너의 감정에 신경 쓰고 있고 잘 대해줄 거라는 몸의 대화를 전해줬다. 몇 번 그렇게 하니까 다시 곧잘 따라왔다. 보호자님에게 주의사항을 물어봤을 때 이륜차 소리에 달려드니까 목줄을 당기라고 하셨다. 정말 그런 경향이 있었다. 청각도 예민하다는 개에게는 뭔가 그럴 만한 마음이 드나 보다. 신호등에 걸려서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개가 불안할까봐 나도 쭈그려 앉아서 개와 눈높이를 맞춰줬다.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니 산 같은 아파트, 그보다는 좀 더 낮은 상가 건물, 흙바닥을 다 뒤덮은 시멘트와 콘크리트, 넓은 도로에는 수많은 차가 서 있거나 지나갔고 이륜차는 더 큰 소리를 내며 휙 지나갔다. 그 거대하고 시끄럽고 세상에 가득 찬 것들이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위협이겠다. 개를 안아주느라 손이 가슴에 닿았는데 심장이 꽤 빨리 뛰는 게 느껴졌다. 나도 같은 포유류라서 이해와 공감이 되었다. 강변에 도착했다. 나도 편안함을 느낀다. 줄을 풀어주고 뛰어놀게 하고 싶지만 물론 그건 불가능하다. 인간이라서 미안하다. 지구를 우리가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대신 하루 종일 기둥과 나무의 다른 개의 냄새를 맡고 오줌을 뿌리고 다녔다. 생존과 번식, 그건 너희에게도 지상 최대의 관심사구나. 보더컬리는 지나가는 개마다 꼬리를 흔들며 좀 다가가다가 이내 바닥에 엎드렸다. 난 개가 그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같이 놀고 싶은데 상대에게 차분하고 얌전한 개라는 것을 표현한다고 느꼈다. 나는 남의 개를 산책시켜주는 거라서 그래도 혹시 물 수 있으니까 가까이 데려가지 않았다.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내 감정과 생각이 맞았다. 하지만 이 행동이 나빠서 못하게 하는 훈련사도 있는 모양이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건전하고 똑똑한 본능으로 보인다. 보호자님 말로는 정신이 없을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았다. 목줄을 당기는 힘과 말의 단호함 등에 의해서 사람을 봐가면서 행동할 것이다. 우리 인간 세상도 그렇거든. 이번에도 2시간의 산책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누군가와 산책하는 게 즐겁다. 요즘 혼자 산책하면 따분하다. 예전에는 바람난 옛 연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혼자 걷는 게 좋았는데 보더컬리는 언제 또 산책을 할 수 있으려나. 끝. 여전히 바람난 옛 연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요즘에 다시 그 글 쓰려고 다시 이렇게 내 일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괜찮더라고. 예전에 절에서 나온 직후에 느꼈던 세상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구나. 거리에서 버스가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이게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감각이 예민해져서 그런지 조용한 데 있다가 블랙스톤 이러면은 막 쫓아와가지고 또 배 뒤집고 막 배마다 생각하고 막 산책시키고 하려고 하고 막 부스럭부스럭거리면 먹이 주는 줄 알고 막 이깅대고 이러는데 걔도 얼마 전에 1년 전인가 이제 병 걸려서 죽었거든요. 그때 진짜 막 펜로스 증후군에 걸려서
일이 너무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장님에 대한 원망이 막 올라오면서 왜 애가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막 그러면서 진짜 일 때려친다 막 약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서 얘를 막 관찰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뭔가 뭔가 세상을 대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그 방식이 다른 두 존재가 같이 산책을 한다는 게,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뭔가 그래도 뭔가 통하는 게 있고 닮은 구석이 또 있고 한 게 되게 뭔가 신비롭다. 세상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이렇게 성모님 글을 들으면. 제가 불안이 좀 적은 사람이었는데 한때 이제 뭔가 그런 시기가 있었죠. 불안으로 가득 찼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또 잘 지나와서 그렇게 막 크게 불안하지는 않지만 근데 저기 어딘가에 항상 불안이 이렇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좀 들여다보고 그 얘가 어디서 오는 건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내가 다뤄야 할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큰 거는 일단 이렇게 몸이 아팠어서 내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불안함이 정말 컸었고, 거기에 또 이렇게 연결돼서는 저는 삶의 의지가 너무 강했거든요. 너무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걸 잃었다고 생각을 해서, 다 잃었다고 생각해서 오는 그런 불안함,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가진 관계들에 있어서의 또 불안함, 여러 가지 가질 수 있는 온갖 불안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이겨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했는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거는 글이었어. 그거를 막 회피도 해보고 아닌 척, 난 안 불안해 막 덮어도 보고 했는데 제일 그래도 크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던 거는 내가 그냥 글로 다 털어놓고 정말 자세하게 다 써보고 이거를 내가 직면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눈으로 보이니까 좀 길이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게 되고 또 마주하면서 점점 담담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극복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계획하고 간다 해도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삶이라는 게, 불안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좀 가볍게 받아들이고 매번 다른 모양으로 오는 이 불안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다뤄야 될까를 지금도 계속 고민하면서